요즘은 정말 형제운 잘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형제운 좋다는 거를 이렇게 봐요. 내 돈을 작게 가져가고 부모 유산 상속을 내가 더 많이 받으면 내가 형제운이 있고, 그죠? 내 그 유산 상속을 많이 뺏기면 난 진짜 형제운 없다.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원래는 이 형제운이 그게 왜곡이 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왜곡이 돼서. 원래 형제운이라는 것은 이제 형제의 다소를 논하는 거예요. 형제의 다소. 즉 많고 적음이라는 거예요. 많고 적음. 자, 이 학문이 현대에서 발생된 겁니까? 과거에서 내려온 겁니까? 과거에서 왔잖아요. 과거에는 무슨 문화였죠? 농경 문화였잖아요. 즉 식구가 다 노동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형제의 숫자가 많아야 많은 밭을 갈고 논을 갈아서 우리가 부국 강병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 거창하나요? 어쨌든 간에 남보다 한 숟가락 더 떠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뭔가 형제의 다소를 논한 게 형제의 운이었는데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그 뭐 필요 있노? 그죠? only 저희 와이프도 이거 뭐 다 캐시를 원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해석이 이제 잘못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형제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고 적음을 논하는 학문이더라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고로 결론은 그겁니다. 조후가 실조되었다. 즉, 이 말은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죠? 예? 예. 치우쳐있다. 있어도 혜택이 미미하다. 그죠? 즉, 이 말은 형제덕 부족으로 간다는 거예요. 형제덕 부족.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 그러니까 야, 엄마 그 부모 덕도 그죠? 조후를 챙겨야 되는 것이고 형제 덕도 조후를 챙겨야 되는 것이고 전공도 조후가 맞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조후가 일단 기본적으로 선결 조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 무용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 형제의 많고 적음, 요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과거 시대에는 애를 많이 낳았습니까? 작게 낳았습니까? 흥부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낳았습니다. 그죠? 요즘 들어서는 경기를 뛰어도 될 만큼 낳았어요. 즉, 다산의 시대잖아요. 다산. 과거에는 다산이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돼요?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산화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맞죠? 네. 원래 이게 보면은 형제운을 거꾸로 역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무슨 운이 됩니까? 자식의 운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자식이라는 게 과거에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했습니까?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발달 안 했죠. 그죠? 그래서 양질의 자식은 넣고 조금 불량? 선별이 안 되는, 그죠? 불량 감자가 맛있긴 하다는데 하여튼 그런 애들은 자연 도태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즉 이런 이론이거든요. 자,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여기에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태풍이 한번 쳤습니다. 연약한 사과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사과만 남아요? 튼튼하고 맛있는 사과만 남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 즉, 그 방법이 뭐냐면, 자, 식상의 흐름도 12운성상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가볼병정 무기경신이요. 뭐가 식상이 되든 다 12운성의 논리로 돌아가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모한테는 자식의 별이 뭐가 됩니까? 식상이 되죠. 네. 남자한테는 관성이 되고. 자, 그 식상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요 구간에 태어난 애들은 어떤 자식이 될까요? 좋은 자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떨어지는 자식은요.
불량감자 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요 끝부분에서 터닝 될 때, 요때도 좀 좋은 긍정적인 자식이라고 봤어요. 예. 그래, 이런 자식들은 어떻게 나가서 뭐를 하더라도 즉 가물을 일으키고, 그죠? 그래가지고 부모 복양도 다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다산의 시대 때 가능했던 거고, 요즘 현대사회는 어떻게 돼요? 이때, 그죠? 안 놓고, 갑자기 이때 의료적인 도움으로 애를 놓고, 그죠? 거기다가 여러 명 낳아야 될 거 안 낳아버리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뭔가 팔자를 봤을 때, 이는 자식이 많고, 자식 덕을 봐야 될 팔자인데, 자식 덕을 못 보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왔다. 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맞죠? 놓을 수 있을 때 다 놔야지. 맞잖아요. 내가 잘못 부렸기 때문에 잘못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산화 제한 때문에 현대에는 양질의 자식, 즉 자식도 나는 게 보통 청간합에 의해서 자식도 나오고요. 청간합에 의해서 자식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지지의 합에 의해서도 이제 보통 자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삼합은 보통 여자의 기질, 꼭 여자애가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여자의 기질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는 자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지육합이라든지 청간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의 기질을 많이 가지고 나오는 자식이 나온다고 텍스트에는 나와 있어요. 그건 뒤에 가서도 할 겁니다. 너무 못 알아듣는다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리바이벌이 계속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자식들을 이제 다 나온다고, 그 다음에 이제 투출에 의해서 나오는 자식, 이런 자식도 있고, 그런 자식들이 다 태어나면 보통 다산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보통 뭐 7, 8명씩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즘은 다 하나 기르기도 그죠? 몇 억씩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키웁니까? 근데 부모님은 답답한 소리 하시죠. 다 지목을 꼭 타고 태어난다더라. 네. 그래, 뭐 어쨌든 산화 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왜곡된 구조. 그러니까 이제 자식 운을 보기가 상당히 껄끄러워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자식 운을 보는 이제 툴이 뭐냐면 12신살적인 요소로 인해서 그 자식 덕의 유무를 많이 판단을 해요. 자, 하여튼 이래가지고 자식들 보는 것도 뭔가 다르고, 형제 덕도 뭔가 이런 식으로 조우가 실조되어 있으면 이제 형제 덕 부족으로 가더라. 야, 이제 우리도 보면은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겠구나. 자, 한번 그 예를 보면 이제 자가 있고 축이 있고 축이 있고, 자, 이런 경우에는 자, 한번 봅시다. 자, 자축월, 오미월은 뭐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네. 뭔가 양기가 있는지 봐야 된다 했죠, 그죠? 네. 축이 겁나게 추운 달이란 말이에요. 그죠? 겁나 추운 달에 모여 있는 게 뭐가 모여 있어요? 네. 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게 뭐냐면, 요게 다 겨울이에요, 겨울. 이 축을 토해요 하지 마세요. 얘는 겨울의 물이라는 거예요. 겨울이 3개월입니까? 2개월입니까? 겨울이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겁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죠? 네. 비겁이 중중하니까 형제가 많겠다, 적겠다? 네. 많은데 형제 덕은 있겠다, 없겠다? 없다. 그죠? 양인을 또 깔고 있네. 신살로 보면. 그죠? 한성질들 다 하겠다, 그죠? 피곤한 집안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팔자 해석의 구조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구조를. 너무 어렵게 이쪽 저쪽 보지 마시고. 자, 어쨌든 부모 덕도 그렇고 형제 덕도 그렇고 뭔가 이게 조우가 실조되면, 즉 편중성을 일으킴으로 삶의 극단이라든지 덕이라든지 이런 것들 받는 혜택이 굉장히 미미하더라. 거의 적거나 없을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양 조후 보는 것은
필히 항상 밑바닥에 깔고 가셔야 돼요. 팔자가 보면은 이제 자축 오미월이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많이 놓치셔요. 그런데 네네. 예, 그 저축 사주에서 일반의 일지의 객축 개사 같으면은 좀 불리겠네요. 이게. 아니 저 일반의 개축의 그 개사. 자, 여기 하나 팁을 드릴게요. 자, 월. 그 다음에 여기가 시죠. 한자로 적어드려야죠. 자, 시가 있는데 실제로는 일보다 시가 더 중요해요. 추울 때도 여기에 햇볕이 짜랑짜랑 난 것과 바깥에서 날씨가라도 좋았다라는 거예요. 엄동설안에 햇빛이라도 비춰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정이 오든지 사오가 오든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나마 추운 겨울에라도 햇볕을 비춰준 거예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지 좋고,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시보다는 어떻게 혜택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조우를 갖다가 조금 감해주는 효과는 좀 적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또 있죠. 네. 항상 얘는 뭐 한다? 유가 오면 서로 합해서 어디로 간다? 음으로 이제. 네. 그래서 시가 실제로는 더 중요해요. 시 따라 팔자가 완전히 틀린 팔자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나이를 먹을수록 더 중요하다고. 나이가 드시기 전부터 중요합니다. 유구하면 사육 때는 금의 그 기운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되겠네요. 그렇죠. 금기로 물이 짓는 작용이 더 강하다고 보죠. 그토록 믿었건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 이제 자식을 놓잖아요. 근데 이제 좀 과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형에 의한 자식이 나온 자식이 있고, 그다음에 충에 의한 자식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 과거에는 제가 자식을 놓는 게 아까 뭐랬습니까? 천간합, 지지의 합, 그다음에 투출에 의한 것, 그다음에 이제 터닝 포인트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터닝 포인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형이라는 것은 과거 사회에서는 의료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애가 약간 이래가 태어나면 옛날에는 다 살 수 있었으면 못 살았습니까? 의료기술 때문에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사회는 어떻게 돼요? 수술로 인해서 태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수술을 합니다. 그걸 나쁘게 생각해요. 그죠? 수술한다. 칠살이 들어와가지고 수술 사구사, 수술사가 있다. 이렇게 막 형이 들어와서 수술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나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수술을 하는 게 우리가 죽으려고 수술을 합니까? 살라고 수술합니까? 살라고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리 하나 부러졌을 때 기부색을 살라고 수술하는 거예요. 즉, 과거에는 이게 흉이 맞아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차별을 하는 능력이라는 게 능력. 즉, 유권이 된다는 거예요. 유권. 즉, 형이 팔자 내에 있다는 것은 형을 내가 무기로 사용하면 그게 무기가 된다라는 게 현대식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형 맞은 자식이 나왔다 해서 절대 나쁘다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충이라는 게 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돼지띠인데 자식이 뱀띠가 나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충이죠. 예? 돼지젖을 뱀이 먹고 자란 거예요. 거의 독곡물을 먹고 자란 거예요. 그걸 이겨내고 능이 커왔다는 말은 얘는 뭔가 한가닥 할 놈이라는 거예요. 예. 즉 이게 꼭 연애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월에도 해당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반대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자식은 잘 키우면 야 이거 뭔가 한 칼 할 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아까 부모가 똑같이 있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축 맞은 자식이 태어났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키울 때는 힘들어요. 왜?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틀리니까. 예. 틀리니까 뭔가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일명 뭐 진술충매 같은 경우는 또 계고작용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활동성 측면에서 볼 때 집안이 안 풀리죠. 예를 들어서 원숭이띠 남편과 쥐띠 마누라가 결혼을 했는데 지지부진하게 집안이 안 풀려. 이럴 때 보면은 자식이 예를 들어서 범띠가 빡 나와버리면 그때부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해. 이게 뭐냐면 자식이 태어나면서 아빠를 머리를 한독 때리는 거야. 다 아빠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뛰어! 그러면 아빠가 활동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심히 사회에 참여하면서 얘가 이제 태어날 그 해, 1살, 5살, 7살, 10살, 15살, 20살에 뭔가 큰 변화들이 생겨요. 그 중에 큰 변화는 보통 1살, 5살, 7살쯤에 보통 집안에서 변화가 생겨요. 그런 작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형에서 태어난 게 네. 아플 수도 있지만 그냥 재앙절개로 수술로 태어난 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보셔도 돼요. 저희 자식도 그렇습니다. 형사를 쫙 깔고 태어났습니다.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재앙절개는 거의 7~8%가 되어버리니까. 네. 근데 웃긴 게 요즘은 좀 여성분들 태어나는 추세가 과름 미미하고 식상이 많아요. 그 말인 즉슨 내 맘대로 하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자 애를 두신 분들은 필히 이제 며느리 감은 잘 고르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요즘은 좀 많이 들어요. 팔자 보다 보면. 어쨌든 이런 것도 뭐 불량 자식은 아니고 양질의 자식이 태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시간 동안 어떻게 공부 많이 되셨습니까?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